안녕하세요. 아제이슨입니다. 혹시 지금도 시설관리 경력이 곧 경비 실행 티켓이 될까봐 불안하신가요? 지금도 술과 담배로 워라밸을 포장하면서 남은 인생도 이대로일까? 매일 밤 침대에 누워서 한숨 쉬는 50대 중년이라면 당장 이 영상을 멈추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준비되지 않은 시설 주임에서 정년이 없는 과장, 관리소장으로 승진하는 현실적인 인생 역전 5년 로드맵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불안한 조직의 끄트머리에서가 아닌 AI 시대에서도 살아남는 몸값 올리는 시설관리의 핵심 인재가 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제는 남 눈치 보지 말고 경제적 자유를 향해서 당당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대화는 딱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경비실로 밀려나지 않는 시설관리 생존 3대 자격증 선택 기준. 그리고 두 번째, 교대 근무를 최고의 기회로 바꾸는 구체적인 공부 시간 활용법. 그리고 세 번째, 여러분의 가치를 희소하게 만드는 상위 자격증 도전의 가치까지 현실의 냉정함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5년 뒤에는 더 넓고 안정된 자리에서 만나시죠. 자,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시설관리 경력이 길어질수록에 절실히 느끼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건물의 노후화를 관리하는 것뿐이 아니라 개인의 노후화와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외면하면 결국 조직이 인공지능과 자동화로 슬림해지는 현실 속에서 그냥 시설주임으로 머물다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불가피하게 경비직으로 밀려나는 것, 그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오래 버티는 것보다 준비된 사람이 살아남는다. 이 일의 본질은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게 아닙니다. 자격증을 통해서 선택지를 넓히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현재 시설관리 분야의 핵심이 되는 자격증은 전기, 기계, 소방입니다. 현실에 안주하면서 수준 낮은 동료들과 어쩔 수 없이 어울려서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렇게 하루 흘려보낸다면 그 끝은 안타깝게도 경비실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시설관리 분야에 대부분 처음 근무를 하게 되면은 교대 근무를 하고 계실 겁니다. 이 교대 근무가 사실은 최고의 기회입니다. 근무하는 낮 시간에도 적절하게 여유가 있고 저녁 시간에는 충분하게 활용할 수가 있으면서도 그리고 교대가 있는 다음 날을 잘 활용하면 공부하기 이보다 좋은 조건은 없습니다. 이렇게 시설 관리에서 2년 혹은 4년 근무를 하시다 보면은 산업기사 또는 기사시험 응시 요건을 갖출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바로 전기 기계 소방 자격증에 도전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맞게 한번 선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기전 각오가 되신 분들. 먼저 기계 분야 자격증부터 취득을 하세요. 그리고 일근직으로 전환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전기 분야에 도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왜 그러냐면은 교대직 근무를 장기간 이어가면은 삶의 피폐함을 느끼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게 규칙적인지 불규칙적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편안한 수면을 취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휴일하고 요일 개념마저 완전히 사라져서 온전히 쉰다라는 감각을 잃게 됩니다. 결국에는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우리의 본래 목표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제가 장기간으로 학습할 각오가 되어 있다면 일근직, 소위 주간 상근직으로 옮겨서 워라밸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부를 추가로 병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인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상대적으로 희소성이 있고 또 취득하고 바로 선임이 가능한 기계유지 관리 자격을 취득해서 일근직으로 전환을 하십시오. 그 후에 안정된 환경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전기기사나 전기산업기사를 추가로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두 번째, 짧지만 강한 것 하나로 끝내시고 싶으신 분, 그리고 교대직으로 인해서 워라밸이 무너지는 현 상황을 극복하고 단기간에 강력한 전문성을 확보하시자고 한다면 전기산업기사나 전기기사 자격증 취득을 권합니다. 이 자격은 취업시장에서 인지도와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비록 자격 취득 후에 실무 경력을 쌓는 소위 무제한을 푸는 기간 동안에도 교대 근무를 이어가야 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 기간은 어차피 끝이 정해져 있다는 명확한 목표가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명확해지는 그 기간을 오히려 성장의 발판으로 여기고 즐기고 나간다면 이후에는 더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커리어를 구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가장 짧은 기간 내에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싶은 분들께는 저는 소방안전관리자 1급 취득을 추천합니다. 이 자격은 교육장 가서 5일, 온라인으로 5일, 그러니까 10일에 너무 짧은 교육만으로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시험은 보셔야 되겠죠. 난이도도 소방안전관리자 2급보다는 다소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10일이라는 짧은 교육만으로 취득을 해서 즉각적인 스펙 보강이 가능한 자격입니다.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선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을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자격증의 진정한 가치는 희소성에서 나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듣기만 했던 기술사 같은 자격증, 상위 자격증들은 취득이 어려운 만큼 그만큼 확실한 경쟁력을 보장합니다. 그렇게 쉽게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일수록 필연적으로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점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장년층의 일자리 문제 심각성과 관련해서 최근 TV 프로그램에서 전기 기능사만 따면 삶이 바뀐다, 이런 허상을 심어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건 해당 연령대의 취업과 경력 전환에 대한 절박한 관심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필드에서는 현실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 기능사는 취득이 비교적 용이한 편이죠. 경쟁률이 치열해서 이 자격증 하나만 갖고 안정적이거나 고연봉 일자리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시설관리 분야에 한정돼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따라서 단기 자격증은 현장 진입이나 학습의 발판으로 삼는 것은 좋은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희소성이 높고 활용도가 확실한 상위 자격증을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중장년층이 안정적인 제2의 커리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전략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제가 여러분께 가장 강력하게 추천하는 선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기기사 응시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기기사 자격증 도전하십시오. 응시 자격이 되지 않는 분, 응시 자격이 아직 갖춰지지 않은 분들한테는 우선 소방안전관리자 1급 자격을 취득하여서 안정적인 워라밸을 확보하며 경력을 쌓아나가실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이 1급 자격만으로는 기대하시는 만큼의 1근직 자리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역시 고려해 주셔야 합니다. 즉, 워라밸과 경력 확보를 위한 시작점은 좋은데 원하는 형태의 근무 환경을 찾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노력이나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 이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 가속화와 AI 및 디지털화로 인해서 일자리 감소를 걱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이 점차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이 완전히 절망적이지 않고 철저히 준비된 사람에게는 여전히 확실한 기회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부터 해야 할 일, 앉는 연습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첫걸음은 공부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피곤하시더라도 오늘 저녁부터 책상 앞에 앉는 연습을 하세요. 하루에 단 30분도 좋고, 비번 날에는 도서관에 가서 공부하는 습관을 꾸준하게 만들어 보세요. 1년만 이 습관 유지하면 여러분 미래는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가면 길이 될 겁니다. 우리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도전은 때로는 외롭고 고독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힘든 과정을 혼자서만 감당하려 하지 마십시오. 저처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성장해야 합니다. 몇 년 뒤 우리는 분명히 더 안정된 자리에서 당당하고 성공적인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제이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